여성들에게 많은 이 신장의 돌들을 없애는 방법부터, 자, 여성에게 흔한 신장의 돌 어떤 걸까요? 요산신석일까요? 녹각석일까요? 시스틴일까요? 오우, 퀴즈 내면 안 되겠다 이건. 예, 거기서부터 또 이제 요산 수치가 높은 동물성을, 돼지고기 이런 거 즐겨 드시는 분들이 요로 결석이 많이 생기죠. 오징어, 문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그 다음에 여성에게 흔한 녹각서부터,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이제 동물성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시스틴 신석이 많이 유발이 되는데, 신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돌들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자연치유 방법, 내추럴 메디신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녹각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들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장의 돌 그 5단계 해독을 할 때 보면 이제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담석도 결석도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무슨 천연기념물처럼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야, 내 몸에서 이런 게 막 쏟아졌어? 그때 우리 유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 무슨 선생님이라고요. 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바가지로 이제 몇천 개가 쏟아졌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몸이 완전히 젊을 때처럼 돌아갔대요. 그래갖고 여기 떡파티 하고 가셨거든요.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근데 이게 한 번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적어도 1년에 2차례는 5단계 해독을 하시고,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 좀 영양의학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되게 5단계 해독을 1년에 2차례 하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이 유소영입니다. 예, 그쵸? 그리고 매일 장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세수하듯이. 꼬불꼬불한 장에 있는 젖산, 피부산 온갖 독소들을 청소해야 되는 건데, 자, 특별히 이 녹각석은요,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신장의 결석으로 여성에게 흔합니다. 예.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게 이게 질의 칸디다 질염부터 해서, 예, 질염, 부속계 염증이 있고, 예, 이런 분들 보면 다 이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신장 결석이 많이 생겨서 방광염, 방광암, 그 다음에 난소, 자궁, 질의 염증이 있는 분들은 크랜베리를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자, 소변이 pH 6.2 이상의 알칼리성으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소변을 일단 산성으로 해주고 염증을 없애야 돼요. 여성에게 흔한 녹각석 신석을 없애는 방법은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방법이 구연산이든 비타민C든 이 신장의 돌을 없애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자,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C는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특별히 여성에게 흔한 녹각석을 녹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용량은 하루에 6,000에서 10,000mg이 적당하지만 변이 너무 묽어지거나 설사라면 비타민C는 그래도 배출이 되니까 염려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에게 흔한 녹각석을 없앨 수가 있고요. 염화 암모니움은 여러분들이 좀 구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거 크랜베리나 비타민C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박테리아가 서식하지 못하게 200mg씩 하루 3번 먹어줘도, 염화 암모니움을 먹어도 여성에게 흔한 녹각석을 없앨 수 있고, 세 번째, 칸디다 질염에도, 방광염에도, 방광암에도, 예, 그 부속기 암에도 크랜베리가 상당히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된 이 녹각석을 녹이는데 상당히 탁월한데, 이 크랜베리 주스는 소변의 칼슘량을 감소시켜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 드실 때 크랜베리 아니면 이 건포도 이런 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 베리 계열들이 다 신장의 결석도 녹이고 암을 억제하는데, 염증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활용하는 겁니다. 자, 크랜베리 주스는 소변의 칼슘량을 감소시켜서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그런데 크랜베리 주스가 되게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캡슐로 된 것을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크랜베리는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줘서 특별히 방광염이나 방광암에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500mg씩 공복에 하루 3번 크랜베리를 계속 드시는 것도 이 방광염, 방광암, 자궁, 난소암, 전립선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결석 다 연결돼 있어요.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전립선까지, 난소, 자궁까지.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난소암, 방광암, 자궁암 모두가 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신장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요로결석, 요산결석. 자, 요산신석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정말 진짜 재밌게 생겼죠. 예.
바닷가에 무슨 그 해초류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산신석은 소변이 아주 농축되고 과도하게 산성이고 소변에 요산이 많을 때, 소변 요자의 산의 수치가 높을 때 생기는 게 요산신석입니다. 그래서 요산을 대사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예를 들어 통풍 환자, 이 거트는 요산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많이 드셔서 그래요. 퓨린이 많은 음식을 주로 먹었을 때 통풍이 되기도 하고, 이제 요산신석,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겁니다. 자, 이 퓨린은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돼서 생기는 성분이 퓨린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요산으로 전환돼서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다 떨어지던 분들이 사구체가 뭐 20%밖에 기능을 하던 우리 임 여사님도 지난번에 왔더니 부종이 싹 내려버렸잖아요. 이 퓨린이 많은 음식을 완전히 제한했더니, 퓨린은 주로 어디에 많냐면 동물성 단백질에 많아요. 그래서 사구체가 뭐 15% 20%밖에 안 남은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 퓨린 수치가 높은 음식을 제한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과일식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퓨린이 많으면 혈액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요산신석,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따라서 요산에 의한 신석이 있으면 퓨린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자, 요로결석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퓨린이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데, 퓨린이 많은 음식이 뭐가 있냐면 청어, 멸치, 고등어, 정어리, 요새 홍합 제철이라고 또 홍합 굴들 열심히 드시면 퓨린이 많아요. 그리고 조개, 굴, 동물성 육식, 동물의 내장, 예. 내장탕들 좋아하시는 분들, 뇌, 간, 콩팥, 곱창, 순대 등의 모든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맥주, 효모도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퓨린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음식은 말린 콩, 생선, 닭고기, 쇠고기, 새우, 게, 랍스터, 아스파라거스, 버섯, 시금치 등이고, 퓨린이 아주 적어서 신장에 도를 안 만드는 음식은 올리브나 과일, 채소, 쌀, 견과류. 자, 이제 뭐가 답인지 아시겠죠? 왜 암 환자들이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장 청소를 3단계로 하시는데,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 온몸의 독소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저지방 채식이 우월한지가 여기 퓨린에서 또 입증이 되죠. 그래서 퓨린이 적은 음식을 드시면 요로결석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한하는 게 요산신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드셔야지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고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하루에 체리 225에서 1kg을 먹거나 체리 주스를 마시면 요산 배출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체리나 크랜베리를 계속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체리를 드시면 불면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체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엽산을 드시는 것도, 이렇게 하혈을 하거나 출혈이 있는 분들은요, 엽산을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산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서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또 엽산이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B9. 예. 마지막으로 구연산,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께 병행해서 드시면 소변을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줘서 어떻게 됩니까?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석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구연산 포타슘을 드셔도 소변을 알카리화해서 소변의 요산과 수산염이 감소해서 요로결석 재발률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케르세틴, 양파에 풍부한 쿼센틴 들어보셨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기도 하지만 과일의 색소플라보노이드가 이 케르세틴인데, 처방약 알로피리노가 비슷한 원리로 요산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500mg씩 하루 2-3번 식간에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요산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셔도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빌베리나 포도씨 추출물, 이 그레이프 시드 같은 포도씨 추출물이나 또는 블루베리, 빌베리 다 도움이 되는데, 포도씨 추출물이나 빌베리를 하루에 150에서 300mg씩 먹으면 요산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산이 있어도 녹이고, 체리, 호선, 블루베리 모두 다 베리 계열들은 요산 수치를 팍팍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베리 계열들하고 여러분들이 친해지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 중증 환자들 또 신장에 결석이 많은 분들이 이 포도요법을 하시면서도 많이 도움을 받은 게, 신장에 돌들이 막 이렇게 막 건더기처럼 걸려서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돌들을 없애는데 이 베리 계열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보셨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틴 결석 없애는 방법입니다. 시스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자, 보니까 소변에 시스틴이 많아 산성일 때 유전적으로 10에서 30세에 많이 발생하는 게 시스틴 신석이에요. 결석 중에 가장 비율은 적지만 유전적인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시스틴이 많은 음식인 요구르트, 야구르트, 예, 우유 농축된 거, 오리고기, 예, 유황이 많다고 오리고기들 막 즐겨 드시는데 오트밀, 치즈, 예, 돼지고기, 칠면조, 닭고기, 달걀 노른자, 소세지, 쇠고기, 우유 등의 동물성 식품에는 예, 시스틴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시스틴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메티오닌이 많은 음식인 참치, 치즈, 연어, 새우, 돼지고기, 쇠고기, 달걀 노른자, 우유, 초콜릿, 캐슈넛, 호두, 칠면조, 소세지, 아몬드, 닭고기, 참깨, 땅콩, 리마콩, 병아리콩 등을 이 메티오닌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적당히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메티오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은 암세포는 뭐에 의존하더라? 메티오닌에 의존하고 크잖아요. 근데 이 메티오닌을 그래서 암 환자가 제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메티오닌이 시스틴으로 전환이 돼서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를 높이면 여러분이 이 암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그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티오닌을 왜 제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메티오닌이 시스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콩에는 적당량의 메티오닌이 있지만 너무 과잉으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자, 물을 하루에 몇 리터 정도 드시면 결석이 잘 안 생겨요? 시스틴 결석이? 예, 적어도 1.8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 좀 드세요. 예, 그리고 여기도 역시 시스틴 결석도 마그네슘과 칼슘을 적절히 배합을 해주면 이 1대1이나 2대1 정도로 소변을 알카리로 만들어주면 예, 소변이 알카리화 되면서 칼슘이 배출이 안 되면서 결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니까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애들 보니까 이 넘버 원이 소고기, 두 번째가 가금류, 닭고기, 계란, 세 번째가 양고기, 송아지고기, 사냥고기, 네 번째가 해산물, 예, 굴, 뭐 홍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돼지고기, 우유 유제품과 달걀의 시스틴 수치 높죠. 그리고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 곡물 파스타, 채소, 과일은 적당량 들어있죠. 시스틴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결석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오늘 처음 하셨죠? 다들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아픔하느라고. 그래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가시죠? 네. 예, 오늘 이제 다 이런 거 배우셨는데 이제 오늘 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몸에 신장에 제가 결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신장의 결석을 없애는 방법들 공부해 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제가 또 좋은 말씀 한 소절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사람들은 제각각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괜찮은 척하며 사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살아내는 거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하며 이겨내는 거지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필리핀 선교사가 이 민다나오 가는데 차를 막 끌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이마에 광주리를 너무 무거운 거를 자기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걸 지고 가셔서 너무 안쓰러워서 찌푸니에 이 차에 태워드렸더니 한참 덜컹덜컹 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날아간 건 아닌가 싶어서 봤더니 그 차에 있으면서도 광주리를 계속 이고 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 차에서 좀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차에 태웠는데도 아직도 차에 있어도 그 걱정거리들을 이고 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 어떤 분들은 원장님은 참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회복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저에게도 이고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내 짐만 큰 줄 알아요. 내 짐은 무겁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죠 지금. 자, 모퉁이를 돌아가 봐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아는 척 해봐야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아픔과 고민이 다 쓸려간다 해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서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모든 게 다 쓸려 나가도 서로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말 살아라.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제는 정말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새롭게 살으라고, 거듭나라고 주시는 모든 건강의 지혜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 온전한 건강으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자, 오늘도 참 아픈 손가락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응수 선생님과 우리 광석 선생님을 비롯한 하늘마을 모든 가족들, 오늘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